일반적으로 중간고사는 스타일 이 시간 1시간 내에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오늘 배우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숙제를 네 번째 거였는데 시험 기간 동안 내면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숙제는 그렇게 미리 낸 건 뭐냐면 그 추석 연휴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했는데 보통 시험 범위까지 하고 숙제 내고 연습하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선 숙제 안에 시험 범위까지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연습을 좀 하는 그런 기회를 삼고 그 제출은 시험 끝나는 다음 주 시험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이거는 질문 있으면 항상 나한테 찾아오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나왔죠. 사진을 보여준 문제를 썼는데 우리가 했던 거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식을 우리가 했던 건 무엇이냐면 다시 하모닉 포텐셜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이오메가 T 중에서 바깥으로 방출되는 마이너스 아이오메가 T인 경우는 흡수가 되는 경우는 이니셜 스테이트의 그 퀀텀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방출되는 경우 그때 어떻게 쓰냐면 그 트랜지션 그 타임 디펜던트 컨서베이션 테오리의 그 이론에 의해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 그래서 트랜지션 레이트 레이트를 계산하는데 거기 복잡한 함수에 있을 때 그거를 델타 펑션 그 안에 아기니까 분자기 뭐가 0이니까 취했을 때 델타 펑션 주어진 경우가 있어. 그럼 앞에 시간 t에 비례하니까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아니라 트랜지션 레이트 트랜지션 레이트를 해서 구했는데 그 안에 델타 펑션이 트랜지션 레이트 트랜지션 레이트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숫자를 주어지는 건데 디스트리뷰션을 주어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델타 펑션으로 주어지는 게 우선은 기분이 좋은 게 그게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주는 영향을 좋게 했지만 그래서 우리 그건 뭐냐면 나오는 퀀텀 좀 이따가 전장이 이렇게 상하다고 하면 포톤이 에너지를 보존하면서도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여러 군데 나갈 수 있죠. 마치 고전적으로는 탄성출이 여러 군데 나가요. 그래서 여러 군데로 나가는 경우를 모두 다 합한 그게 뭐냐면 페이스웨이 말하는 페이스를 대해서 모집하면 델타 펑션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 나가는 포터는 프리스페이스로 나가는 거니까 플레인 웨이브는 우리 지난학기에서부터 계속 고민했지만 플레인 웨이브를 다루기 좀 힘들죠.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를 다루는 한 가지 방법으로 상자에다가 원룸 비 각변의 길이가 L인 정면체인 상자 안에서 집어넣고 이거를 거기에 노멀라이즈를 해서 그 안에 하나가 있는 한 개 있는 걸로 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서 페이스 스페이스를 접근을 했더니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은 델타 펑션은 없어졌는데 우리 집에서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결과가 뭐였었냐면
제곱에 이미션을 할 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다음과 같이 구해서 우리 디스트리뷰션은 페이스 스페이스에 적분을 해서 없앴죠. 없앴는데 이제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는 박스의 부피가 여기 나온다 이거예요. 박스의 부피가 나오면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걸 이제 생각해봐야지. 이걸 생각하기 전에 여기 나오는 요약, 특히 요거의 역수인 B 이 값을 이 값이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걸 우리가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했어요. 그냥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하면 왜 갑자기 광학에서 쓰는 dispersion rel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전자기파인 경우 에너지는 h가 오메가, 모멘텀은 h가 k, d 오메가 dk예요. 이게 뭐지? 광학에서 얘기하는 dispersion relation 그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오메가가 ck이기 때문에 이게 c로 주어져요. 다음과 같은 그 양이 주어지고 E를 P로 표현하는 것은 dispersion relation이죠. 거기 dispersion relation에서 다른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거는 이 입자가 무엇이냐 상대론적이냐 비상대론적이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비상대론적인 경우에는 2n분의 P0 우리 질량이 없는 경우에 P 곱하기 C죠. 두 개가 다르죠. 그 두 가지 다른 경우를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물론 이게 비상대론적인 거지만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입자가 포톤인 경우는 상대론적인 경우를 봐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 경우를 일단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첫째, 우리가 앞으로 볼 매스리스 우리가 앞으로 볼 포톤 다음과 같이 줘. 피스페이스 이 DP가 C니까 DP는 C분의 C분의 P죠. 혹은 뭐 이거를 에너지로 쓰면 C분의 A니까 C 상승분의 2제곱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써야 이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요걸 대입을 해야 됩니다. 혹은 E를 H와 오메가로 쓰면 C 상승분의 H와 C 다음 걸 쓰죠. non-relativistic 경우는 에너지가 하얀색입니다. DEDP가 N분의 P죠. 거꾸로 하면 P분의 N입니다. 근데 우리 에너지를 표현해야지 에너지를 대입할 수 있어요. 이걸 에너지를 쓰면 에너지니까 다음과 같이 이 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저 값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요거를 쓸 때 여기 있는 dp는 에너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남는 거 여기 있는 요 양이 사실은 스페이스 팩트에서 나온 거죠. 스페이스에서 나온 거니까 요 양을 파이 h가 상승 d 오메가 p 스퀘어 dpd 이건 다시 쓰면 파이 상승 d파이 상승에 요게 원래 뭐였냐면 d 상승 p를 넣는 거예요. d p 요게 뭐였었냐 하면 그 주어진 그 모멘텀을 그 퀀타이즈 시킨 다음에 x 방향, y 방향, x 방향을 nx, ny, nz로 썼을 때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데 이 양을 에너지에 대한 함수 로라고 씁시다.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개수예요.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 요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상태 밀도, density of state로 그래서 differential rate를 물론 단순히 그렇게 바꿔서 정의한 거니까 간단하게 쓰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는 원래 있는 거랑 원래 있는 거랑 같아야 되겠지만 물론 이게 우리가 나타내는 페르미 고리 트랜지션 레이트 다음과 같은 수준인데 근데 나오는 입자가 하나만 있으면 그렇지만 뭐 이게 1차 퍼터베이션이니까 그렇지만 2차, 3차 같은 거는 포톤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티클이 혹은 내가 말한 대로 고창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뭐 나오는 포텐셜에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냐 각각에 나오는 포톤들의 상태를 에 대한 페이스 스페이스를 더해줘 전부 다 더해줘 전부 다 더해주고 각각의 페이스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면 아까 전부 다 곱해주고 IF 쓰고
하지 않으면 델타 펑션 써야 돼. 여러분 잘 썼네. 요거를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다 나왔어. 다음 같이 쓰면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접근하는 모멘텀은 인디펜던트한 모멘텀입니다. 인디펜던트한 모멘텀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예를 들어서 n개가 나온다고 봅시다. n개가 나오면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n개가 나오면 물론 처음에 있는 원래 있는 애텀은 굉장히 질량이 무거워서 정지해 있다고 생각, 계속 포톤을 내도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면 나오는 포톤들이 모멘텀이 전부 다 인디펜던트 하지 않죠.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모멘텀이 같아야 되죠. n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모멘텀 컨서베이션에 의해서 n-1개의 인디펜던트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인디펜던트 모멘텀을 쓰기가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 없애요. 하나 없애고 모멘텀 컨서베이션까지 집어넣어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이널 스테이트에 n개의 포톤이 나왔다고 하면 n개의 포톤에서 대해서 다 해주면 사실 n-1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요거를 접근하는데 없어지는데 요거를 접근하면서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모멘텀이 인디펜던트 하냐 안 하냐에 상관없이 모든 파이널 스테이트의 포톤에 대한 페이스 스페이스를 접근하고 여기다가 에너지와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써주면 그때 생긴 건 물론 나중에 계산하는 때는 좀 지저분하지만 이걸 보면 우리가 이 식에서 에너지와 모멘텀이 컨서브 된다는 걸 잘 보시죠. 자, 그래서 이 웨이트를 쓰면 우리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시간에 대해서 비례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시간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1차, 여기 아주 작던 1차 포트레이션으로 작던을 쓰면 T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I1 쓸 거는 F가 I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으로 남아있는 게 아닌 상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요약. 요약이 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가는 디케이 웨이트인데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모든 가능한 파이널 스테이트에 대한 썸이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토탈 디케이 웨이트라고 합니다. 토탈 디케이 웨이트나 그러면 물론 이것만 봐서는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 사실 보면 이게 뭐에 대한 t가 작을 때 뭐에 대한 익스프레션이냐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왜냐면 이게 작을 때 전개를 하면 1 마이너스 감마 t 이렇게 하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는 exponential decay rate를 보입니다. 물론 그때 라이프타임은 당연히 토탈 디케이 레이트에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모닉 포텐셜에 의한 하모닉 퍼터베이션에 의한 트랜지션 웨이트 계산하는 포뮬레이션. 실제로 계산 문제는 포뮬레이션 공식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문제를 풀 수 있냐? 풀 수 있죠. 푸는데 그런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들도 많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이제는 이 기본적인 포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실제 상황에서 퍼터베이션 익스플리시하게 주어진 경우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아직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풀지 않은 숙제를 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존하는 아비트러리한 볼륨이 계속 이 항tek대로 나눠있죠. 실제로 계산할 경우에는 이 볼륨이 어떤 식으로 없어지는지 그거를 실제 계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보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걸 봐야 되냐? 우리는 지난번에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이블을 봤을 때 리얼리스틱 하이드로젠, 듀얼 하이드로젠을 봤었죠. 이거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테이블을 썼을 때는 다양한 퍼터베이션이 들어갔을 때 하이드로젠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런 뭐냐면 그런 다양한 에너지 스펙트럼 사이에 여러 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럼 한 레벨에서 다른 레벨로 갈 때 거기에 해당되는 포톤을 쪼여주면, 혹은 높은 상태에 있는 게 낮은 상태로 레벨로 나오는 포톤을 쓰면 이 포톤이 나오는 레이스는 트랜지션 레이스죠. 나오는 레이스는 딴 것도 물어볼 수 있죠. 특정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할 때 포톤이 나오는 방향은 물론 이벤트 바이 이벤트를 다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나오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적당한 축을 잡았을 때 각도에 대한 기술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그런 걸 물어보려면 구체적인, 여기서는 그냥 M으로 주어진 퍼터베이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를 봐야 되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이기도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포톤에 해당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보여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기파를 내는 전자기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퍼터베이션 형태를 쓰고 그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혈액 볼륨을 이용해서 트랜지션 웨이트를 계산하는 게 지금부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 공부할 거는 일렉트로마그네틱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먼저 고전적인 전자기학을 먼저 잠깐 리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동시에 전자기학을 들을 수 있지만 전자기학을 누가 배워요? 전자기학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때는 굉장히 1년 한 학기에 걸쳐서 되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다 그 모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모든 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결국 전자기학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맥스웰 방정식을 씁니다. 맥스웰 방정식이 해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자기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장 나이로스 B는요, 나이로스 B는
똑같은 4개의 이퀘이션으로만 주어져요. 물론 전화가 보존되는 그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맥스웰 이퀘이션부터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나와요.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이거를 공간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유추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에 대한 시간을 미분 그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 유추하면 컬의 다이버전스는 0 요거 다이버전스 유추한 다음에 요거를 C제곱으로 나눠주면 더해서 없어지고 남는 게 컨티뉴티 이퀘이션으로 들어가요. 두 개를 따라가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독립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맥스웰 방식 4개, 이 4개를 보면 특징이 있죠. 여러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죠. 여러 특징을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 보는 특징은 뭐냐면 내가 왼쪽 줄, 오른쪽 줄로 쓰고 보면 왼쪽 줄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소스, 차지나 커런트에 의존하지 않는 식. 이건 의존하죠. 소위 인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 호모지니어스. 다 같이 두 개를 나눌 수 있어요. 여기에 전하를 띤 입자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이퀘이션 모션이 필요합니다. 소위 로렌스 포스가 들어오는 거. 전자의 경우로 하면 전자는 전자의 차지가 마이너스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고전적인 전자기장과 전하를 띤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다음 같은 걸 보고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우리는 여태까지 양자역학에서는 뭘 가지고서 했죠? 해밀토니안을 써야겠죠. 이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해밀토니안을 어떻게 끄집어내냐 이거예요. 해밀토니안은 단만 얘기하면 해밀토니안은 에너지죠. 그거에 대해서 상태 좀 보여주시면 에너지죠.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있는 경우에는 에너지는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 자기장에 대한 에너지를 더하면 되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 자기장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는 우리 알아요. 전기장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는 전기장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하고 자기장에 대한 에너지 덴시티는 자기장의 절대값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제곱을 해밀토니안으로 표현한 다음에 이거를 퀀티타이즈, 양자화를 하면 됩니다. 말은 쉬운데 해보려면 해밀토니안을 보는데 우리 이 상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물리적인 양이지만 이 식을 우리가 포텐셜을 도입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있는데 B는 여기 요 소스의 인디펜던트 유야 다이버스 B가 0이죠 항상. 이미 어떤 함수라도 다이버스 수치하면 0이라면 B가 아이덴티컬이 어떤 년이 컬이 컬로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컬에 다이버스가 항상 A가 무엇이든 간에 0이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 소스가 있는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만 쓰면 요거만 보면 여기다가 컬을 집어넣으면 이 대신에 컬 A를 집어넣으면 컬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2는 마이너스 2인지 그리고 앰비규어티가 하나 더 있죠. 왜냐하면 이게 0이면 요 자체가 0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게 임의 스칼라의 그레디언트가 돼도 항상 아이덴티컬리 0이죠. 그레디언트 스칼라의 컬은 항상 0이니까. 그러니까 사인이야 편의상 A와 Y를 도입하네. 이때 Y는 스칼라인데 스칼라 포텐셜 A가 벡터, 벡터 포텐셜을 집어넣으면 A와 Y로 요식을 만족하게 쓸 수 있어. 소스가 없지. 나머지 문제는 이거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를 봐야 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다음을 쓰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 고전적으로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은 우리 거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반면에 포텐셜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아요. 포텐셜은 데리고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취해서 나오는 전기장과 자기장만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포텐셜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이걸 봤을 때도 포텐셜 에너지 자체로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 거기다 임의의 상수를 따르는 의미가 있는 거의 차이죠. 차이가 사실 정말 차이를 사이를 줄이면 내려붙이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 건 E와 E지 포텐셜들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E와 E를 주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유니크하냐 유일하게 존재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A 프라임을 A 임의 함수 G 임의 함수니까 R과 T에 일반적으로 유전해요. 다른 걸 집어넣어요. 다음을 집어넣으면 일단 A 프라임의 컬을 취하면 그레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이 0이죠. 자, 그레디언트는 나가는 거고 컬은 돌아가는 거니까 나가는 거는 아이덴티컬이 0이죠. 따라서 이번 컬은 처음 여기서밖에 컨트리뷰션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정의해. 이위의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빼줘도 똑같은 마그네틱 필드를 줘요. 정의잖아. 파인. 요거는 파인. 이주. 이렇게 주면 여기서 이거가 프라임이랑 파이 프라임을 바꾸면 A 프라임을 쓰면 원래 있는 거에다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비주. 요거는 파이 대신에 원래 있는 거에다가 요거에다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랑 서로 G에 대한 유전성은 상쇄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은 유일하지 않아요. 문제죠. 이게 왜 문제냐? 왜 문제냐? 우선 첫 번째 우리 여러분이 용어를 봐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새로 정의를 해도 A 프라임과 파이 프라임을 정의해도 B와 E는 똑같은 값을 주죠. 물리적인 양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 다음과 이런 거는 사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면 여기 새로운 용어라고 복잡하지만 게이지라는 게 사실 로컬이라는 뜻이에요. 로컬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나온 G가 상수면 어떤 위치나 어떤 시간이나 똑같은 거죠. 상수면 어디나 똑같으니까 그건 글로벌한 거예요. 글로벌 트랜스포메이션. 글로벌 혹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변화시키는 함수 G가 스페이스와 타임에 의존하는 함수로 주어지는 경우 이게 로컬하죠. R과 T에 따라서 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에서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문 용어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뭐 특별한 단위는 게이지가 로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B와 E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라는 말을 쓰는 게이지 인베리언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요거는 이제 만족시켰으니까 지금 문제는 소스에 의존하는 텀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포텐셜로 쓰면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쓰면 어떤 이퀘이션을 만족시키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것 우선 요거는 잊어버리고 요거는 왼쪽에 E 대신에 저걸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파이 마이너스 dt 시간에 대한 데리베이티브랑 공간에 대한 데리베이티브를 바꿔서 쓸 수도 있으니까 이게 왼쪽을 쓰는 거고 오른쪽을 요거는 이거 뭐야? 왼쪽에 오르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유도할 필요는 없지. 그거 알죠? 정부하는 레비스미터 쓴 거를 써서 다음 같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이쪽을 다 집어넣으면 라플라스아니 스칼라의 라플라스아니 있는 건 이거는 벡터의 라플라스아니 아까 성분으로 보면 돼요. AX, AY 벡터의 있으니까 플러스 뭐 그렇게 복잡하죠. 뭐가 나올 것 같지 않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B와 E는 인베리언트하다고 했어요. 아무거나 써도 되죠. 인베리언트 그러면 이 이퀘이션은 식을 쓸 때마다 달라지네. 그럼 어떡하죠?
A와 파이가 유니크하지 않아. 유니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솔루션을 정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유니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제일 편리함을 골라서 쓰는 거예요. 편리함을 골라서 쓰는 게 물론 그 방법은 무한히 많을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쓰는 건 몇 개 안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그런 걸 뭐냐면 게이지를 하나 고르는 거죠. 게이지 초이스 혹은 게이지 픽싱.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쓸 거 뭐냐면 쿨럼 게이지 뭐냐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전부 다 스태틱한 정지해 있는 게 하이브리드 이런 거 없어요. 쿨럼 게이지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다이버전스 A를 열고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쿨럼 포텐셜이에요. 포인트 찾으면 쿨럼 포텐셜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쿨럼 게이지를 구하면 뭐냐면 스칼라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이에요. 이 식을 완전 반대로 그리고 여기 포인트 찾으면 알프가 이래. 밑에 있는 거는 이게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면 전화 분포가 시간에 의존하면 파이도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요. 파이가 시간에 의존하면 이것도 0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것을 많이 봤죠? 이 0이면 이게 전형적으로 뭐죠? 웨이브 이큐 속도 C로 움직이는 파동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소스가 있는 거죠. 쿨럼 게이지를 선택하면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스칼라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이고 벡터 포텐셜은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로 해석. 당연히 광속 시로 움직이는 파동 아니에요. 우리가 쓸 게이지예요. 우리가 앞으로 쓸 게이지 초이스는 쿨럼 게이지를 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냐? 뭐 딴 거 많이 있어요. 어떤 특별한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A의 한 성분이 0인 거 이런 거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특별한 축에 대한 성분이 0이라고 해서 엑스열 게이지라고 하는데 보통 특별한 걸 쓰고 우리는 거의 쓰죠.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쓰는 거는 로렌츠 차지가 움직이고 뭔가 아주 빨리 움직이고 아주 빨리 움직이면 이때 로렌츠 게이지는 이게 쿨럼 게이지고 로렌츠 게이지는
처음에 로렌스 게이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안 배우고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배우면 4벡터 모멘텀에 대한 4벡터는 DDT 차원이 안 맞잖아. 다음과 같은 양이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에서 4벡터를 만들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뭔지 알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뭐죠? 그 세 성분이 로테이션에 대해서 코디네이트 벡터 R이 변하는 것을 변하는 거죠. 그럼 로렌스 스페이스에서는 4벡터는 로렌스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코디네이션 CT와 그레디언트 CT와 R이 트랜스포하는 것처럼 변하면 4벡터라고 불러요. 데리버티브 오퍼레이터 또 4벡터라고 부르고 또 재밌는 거는 I와 A를 묶어서 4벡터를 만들 수 있어요. 그 4벡터가 다음과 같은 얘기입니다.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로 시키면 스칼라 프로덕트로 시킨 양을 0. 그래서 4벡터에서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4벡터는 좀 약간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잊어버리면 마치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의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컨비네이션. 그래서 우리가 게이지를 로렌츠 게이지라고 해요. 로렌츠 인베리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냐? 말이 이렇게 복잡한데 왜 좋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이버전스 A가 마이너스 저거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Y는 A는 Y는 뭐죠?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이 전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듭니다. 이때는 파이를 쿨럼 포텐셜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파이랑 A가 전부 다 광속으로 전환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에 해당되는 사 이렇게 쓰면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파이랑 A를 같은 이퀄 세팅이라고 합니다. 코디네이트랑 시간이랑 공간 같은 같은 지위에 있는 걸로 놓은 것처럼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을 이퀴벌런트하게 취급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안 쓰고 앞으로는 요걸 쓰겠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벡터 포텐셜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스칼라 포텐셜은 쿨럼 포텐셜로 해석을 하는 게이지를 고르게 됩니다. 게이지 초이스까지 했어요. 이제 해밀턴은 어떻게 만드냐? 여러분들이 고전력, 해밀턴이 아니라 고전력 쪽으로 만드는 것을 배웠나? 라그랑제만 배웠나? 해밀턴이 아니라 뭔지 알아요? 고전력에서? 어떻게 하지? 라그랑제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죠? 라그랑제는 T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라그랑제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게
뭐 x, x다 t 다음 같은 거 요즘하죠. x와 x에 대한 x 다시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만드냐? 카노니컬 모멘텀 p를 정합니다. p를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냐면 다음과 같이. 그리고 원래 라그랑지아는 x와 x 낫의 함수였는데 이제는 x와 p의 함수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하는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정리하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런 걸 위상들이 트랜스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위상들이 트랜스포지션을 쓰고 이거를 x-라고 외리어블을 x와 p로 써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전역학에서는 내가 이래서 학부 보는 거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는데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해밀토니안 쓰면 됩니다. 해밀토니안 쓰면 해밀토니안 라그랑지안에서 이퀘이션을 모션 해밀토니안 썼을 때 이퀘이션을 모션 이렇게 다 있지만 굳이 내가 그런 걸 봤을 때는 해밀토니안 어떻게 보여줍니다. 전자기판 아직 안 쓰고 어떻게 쓰냐면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면 원래는 전하가 Q면 Q 다음과 같이 쓰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전자를 보는 거니까 전자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해서 쓰겠다. 물론 아직 전자기파의 에너지 E제곱, B제곱 아직 쓰지 않았죠. 다음 거지. 따라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안에 전자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거를 고전역학적인 해밀토니안이에요. 양자격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모멘텀을 오퍼레이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물리적인 게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라고 했죠. 해밀토니안도 해밀토니안도 그 엑스펙테이션 밸류가 에너지를 주니까 물리적인 게 아니죠. 소위 옵저버블이죠. 근데 옵저버블에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A랑 Phi가 있네. 아까 A랑 Phi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막 바꿔도 똑같은 U와 B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자격적인 해밀토니안은 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E와 B로 표시하지 않고 A와 Phi로 표시하죠.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E와 파이가 자꾸 달라질 A와 파이가 자꾸 달라질 거 아니에요. E와 B거든요.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A와 파이가 자꾸 바뀌는데 똑같은 아이겐 밸류를 줄까? 걱정스럽죠. 그래서 이런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걸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이걸 집어넣으면 A 대신에 A 프라임 있으면 보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하면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같아 보이냐는 거죠. 안 같아 보이죠. G를 다른 이후에 G를 여기다 쓰면 달라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냐? 그럼 먼저 답을 알려주면 이 솔루션과 이거의 솔루션은 차이가 페이스만 나타납니다. 페이스만 나타나면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상관이 없죠. 뭐 페이스로 나타나는 거 어떻게 보니? 지금 간단한 걸 보여주십시오. 처음부터 너무 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분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이 쓰면 되죠. 어떻게 쓰냐면 사이 프라임 같이 써요. 그리고 P사이 프라임에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하나 보자. Dp사이 원래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나옵니다. ddt 사이 프라임 A쪽 넘어오는 마이너스 I K를 쓰면 쉽게 쓸 수 있죠. 첫 번째 거 누르면 이렇게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P사이 프라임 오버 H 마이너스 I입니다. 더하기 이건 P사이를 쓰면 사실은 P사이 프라임 T 마이너스 I 람다를 그냥 그렇게 쓴 거죠. 네. P사이 프라임.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건 첫 번째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h가 1개 람다의 P사이다. P사이 그러면 또 있어요. P사이. 그 다음에 K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I입니다. K는 P사이. 여기서 람다를 람다 물론 알과 t의 함수예요.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위한 람다 심판 어디다 써요? IH바를 곱하면 플러스 H바예요. H바 람다이고 H가 없어지니까 플러스 IH바 그냥 다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H바 위에 있는 사인은 또 앞에 있는 거야. 여기는 람다는 여기 만들었다가 H가 없고 마이너스 2 여기 G 사인 따라서 우리 아까 이거 쓴 거 뭐냐면 마이너스 IH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 이 H사 플러스 이 그레이디언트 G 사인 여기는 요양이 뒤에 있는 양을 캔슬 시킬게요. 여기 나오면 뭐가 되냐면 이 A 프라임 사이 하고 나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IH바 이렇게 쓰면 이 앞에 있는 F사인 아까 그걸 쓰면 마이너스 I가 F사인 프라임 마이너스 I 반가 그렇게 집어내면 마이너스 IH가 그레이디언트 플러스 EA 다음과 같이 이걸 다시 바꾸면 사이 프라임을 뭘로 바꾸냐면 아까 우리 저기 한번 이거 아닌데 사이 복잡한 식을 다 이 복잡한 계산을 왜 했냐? 왜 했냐고 보니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나오는 요거를 어플라이 여기다 어플라이 한 거는 똑같은 양 어플라이 한 거에 요걸 곱한 거랑 같죠. 자, 내가 이걸 왜 했냐면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이거 제곱이 있어요. 제곱은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어플라이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 하나 더 쓰면 되죠. 자, 그래서 뭐냐면 마이너스 R H가
원래 우리가 에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슈레딩 이퀘이션의 오른쪽은 이겁니다. 이거 F 사인 프라임. F 사인. 요거의 제곱, 요거 한 번 더 어플라이 하면서. 요거 한 번 더 했더니 이쪽이 마이너스 I 람다 캔슬 됩니다. 하고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 I 람다. 하고 뒤에 남는 거 이 I 람다 F사인은 F사인. 그래서 F사인 프라임에 대한 디퍼런셜 슈레딩 이퀘이션을 쓰면 아까 IH가 딥사이드는 IH와 딥사이드를 우리가 이거를 바꿔서 썼더니 이게 다 됐고 그러면은 사이드는 그렇지. 아까 IH가 사이드인데 지금 두번 어플라이 했고 그 다음에 뒤에 아까 뭐였더라? 여기서 이게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중에서 여기서 phi 대신에 트랜스포머로 E 마이너스 2 phi 프라임 플러스 2dg 였습니다. 양쪽에서 보면 플러스 2d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입니다. 요거랑 요 부분이 상쇄가 되고 요거만 남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없으면 IH가 사이 타임 마이너스 I 람다 E5 사이 프라임에도 I 프라임에 그렇지 Y 프라임에 원래는 P사이였는데 가운데는 마이너스 I 람다 돼서 P사이 프라임 I가 쓸 수 있고 여기서 람다에서 마이너스 I 람다가 없애면 바이오가 기식을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복잡한 계산을 한 결과를 보면 아까 람다를 놓고
프라임을 람다 psi 람다를 오버 H바로 놓으면 psi 프라임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원래 있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A 대신에 A 프라임, phi 대신에 phi 프라임을 집어넣으면 A를 A 프라임으로 놓고 그냥 A라고 놓고 phi 프라임에 phi라고 놓으면 바뀐 psi 프라임에 대한 이퀘이션은 다만 요만큼의 페이스만 페이스만큼 변합니다. 그러니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B로 결정되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결정하는 펑션 G의 페이스로 다음 같은 게 더 붙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면 피직스는 똑같죠. 언제만 제외하고 이게 뭐냐면 전체가 절대값의 제곱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게 경로에 따라서 다른 경로를 취하면 이게 중요할 때가 있냐?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 차이는 나중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지금 여태까지 했던 복잡한 계산의 포인트는 슈레딩 이퀘이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원래 솔루션의 페이스만큼 변한다. 자, 그럼 다음 같은 사실을 알고 다음 시간부터는 뭐냐면 핸드폰이야. 전개를 해야죠. 전개를 해서 A가 A에 대한 2차식이니까 A에 대한 0차식, 1차식, 2차식을 정리해서 여기다